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송곳 검증,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인 검증에 시동을 걸었는데요. 벌써 검증도 하기 전에 김앤장 고액급여가 당장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법조인도 아니고 특별한 역할이 있는 자리가 아닌 고문직을 맡으며 무려 월 3,50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간 건데요. 4년간 그가 받아간 고문료는 무려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뭘 고문하면 이렇게 고액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혹시 공직에서 얻은 정보나 인맥을 활용해 부적절한 이득을 취한 게 없는지 검증해 봐야 할 텐데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희 총리 후보자께서 좀 국민 정서상 좀 문제가 없을까요? 글쎄 잘 좀 판단해 주세요. 네. 한덕수 지명자의 김앤장 18억 원에 대해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여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청문 준비 TF가 진용을 거쳐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TF 단장은 민영배 의원님이 맡고 고민정, 김수흥, 최기상 의원님이 우선 활동하고 계시고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모실 예정입니다. 인사청문 준비 TF는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기본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역할입니다. 검증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년 동안에 4년 4개월이죠. 18억 원의 고문료. 네. 어떤가요? 많은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많은 금액이죠. 1년에 5억씩 받았다가 그 뒤로는 이제 1년에 3억씩 받기로 했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길래 1년에 5억씩 받았을까? 법률 회사죠. 김앤장은 법무법인은 아니고. 그래서 김앤장에서 변호사도 아닌데 고문으로서 1년에 5억씩 받았고 언론에 보면은 본인이 기업들의 업무에 관련해서 조언을 하고 외국 기업들이 투자받는 것도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그래서 총 18억을 이제 받은 거고. 근데 아무튼 그런 역할에 비해서 저런 금액이 과연 적정할지는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으로부터 4년간 고액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후보의 김앤장 18억 원에 대해 국민들이 의아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월 3,500만 원이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 도덕과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 준비 태스크포스가 진용을 갖춰 가동하기 시작했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인사청문 TF단장은 민영배 의원이 맡았으며 고민정, 김수홍, 최기상 의원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TF는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을 기본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릴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증이야말로 국민들이 야당에게 바라는 역할이다. 검증의 그물을 더 촘촘하게 짜겠다고 강조했는데요. 박 원내대표는 또 지난 4일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거세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무례하고 협력을 구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오만과 불통의 자세로 어떻게 야당과 협력하겠다는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일 윤 비대위원장은 아무 권한도 없는 인수위가 현 정부의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불법과 탈법 행위를 일삼으며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는 무도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인수위는 비밀리에 간담회로 포장해
공중파 3사, 방송문화진흥회, SBS와 EBS를 호출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송 장악 시도였는데요. 이런 일은 또 있었습니다. 방송국 호출 전 공수처까지 호출해 이미 공수처장 사퇴까지 압박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인사까지 관여하며 감나라 대추나라를 연일 쫓아다니며 간섭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침해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과 우려가 현실이 되는 윤석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텐데요. 얼마나 바닥을 치게 될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조속한 이전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으로 4일 확인됐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힘당 의원 9명과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말이 오찬이지 술판이 벌어진 거죠. 참석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때까지 역대 정부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왔던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용산 이전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당선인은 이어 5월쯤부터 개방하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며 안 되면 야전 천막을 치더라도 청와대는 국민께 돌려드리는 걸 조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절대 시간과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마구잡이식 밀어붙이기를 하겠다는 똥꼬집을 강력하게 피력한 건데요. 저희는 설상가상 통인동 인수위 마당에 청와대 야전 천막이 쳐지는 모습을 보게 될 듯합니다. 이토록 소통이 불가능한 고집불통의 대통령 당선인을 익히 본 적이 없는데요. 이명박 박근혜는 비교조차 불가능해 보입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취임식이 열리는 5월 10일에 직무실 이전을 하지 못할 경우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고 현재 당선인 직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인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업무를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직무실 이전을 위해 약 310억 원의 1차 예비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2차 예비비 안건은 또다시 실무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무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라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천막인 거죠. 윤 당선인은 아마도 최초의 사소고생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될 듯한데요. 천천히 타당성 검사도 하고 여론도 보면서 예산 편성하고 설계도 하고 이전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5년을 설령 넘긴다 해도 그건 차기 정부를 위한 공으로 남는 거죠. 오렌지 씨앗도 안 심어놓고 오렌지 주스를 달라는 격인데요. 참 대단합니다. 또 윤 당선인은 6일 지방선거 공천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이 곧될 사람이 국정이나 신경 쓰시지 지방선거까지 관여하며 오지랖을 떨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이 코드가 맞아야 한다며 지방선거에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 당내에서 공천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윤 당선인은 다른 국힘당 의원들을 만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지방 권력까지 또다시 열세에 놓이는 것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니 지방선거는 반드시 압승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 당선인이 지금처럼 똥꼬집을 부리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통행한다면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윤 당선인의 국정운영 수행 전망은 역대 최저인 46%이며 비호감 수치는 62%입니다.